안녕하십니까. 도기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도기인사이트에서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꼭 모시고 싶었고, 이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아서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눈을 뜨시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배터리 관해서는 투자 관련 업계에서는 남들보다 모르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을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유튜버 중에서는 가히 완전하게 1등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엔지니어 TV의 양 대표님 모셨습니다. 양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아주 오늘 여기 오신다고 진짜 먼 길을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뭐 다 알고 있으셨던 거라서 그냥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가 상당히 재미있을 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말이 가장 빠른 사람 한 명을 골라보라면 예, 증시각도가 가장 말이 빠르고 또 가장 느린 분을 한번 뽑아보라면 우리 엔지니어 TV의 양 대표님이 가장 느려요. 그래서 빠르고 느린 이 콜라보가 어떻게 될지 아마 저는 조금 느려지고 양 대표님 조금 빨라지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저희 사전에 조금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바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가 좀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 텐데요. 몇 번 나눠서 아마 길다 보니까 나눠질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게 굉장히 많을 테니까 꼭 빼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하시죠. 네, 네. 지금 에너지 변화는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전지를 가지고 비행 물체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비행 물체를 지금의 그 석유 에너지만큼 또는 그 비슷하게 날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면 세계 기축이 바뀔 겁니다. 아마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군사력이 떠오를 것이고요. 그때는 사이버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요동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석유 패권을 가졌던 것이 문명사의 패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연료 전지, 2차 전지 이런 에너지원의 교체는 정말로 큰 문명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의 시계로 환원을 해보신다면 단순한 하루 이틀짜리의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주식시장에서 전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굉장히 큰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꼭 지금 다시 한번 환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엔지니어 TV 양 대표님 모셨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했던 말을? 네, 동의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 유튜브에 했을 때 그 영상 처음 만들 영상들 보면 엄청 말이 느려서 네. 요즘에는 약간 이제 줄이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빨라진 상태입니다. 원래 말이 빠른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맞죠. 전기차보다 전기 비행기가 최종 목표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어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거기서 전기 에너지로 가는 비행기 비슷한 거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더라? 롤스로이스 맞습니다. 역시 다 알고 계시네요. 롤스로이스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네요. 네. 홈페이지에 가면 도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그렇군요. 벌써 컨셉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저보다 한 단계 역시 이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그래요? 롤스로이스가 비행기를 원래 만드는 회사예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고 제트 엔진 전문 회사인데 롤스로이스가? 네. 그 제트 엔진 회사인데 1인용 전기 비행기 컨셉을 오래됐습니다. 그게 나온 지가.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맞는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근처에 오지 않았나 판단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NCM이라든가 뭐 NCA라든가 뭐 811 뭐 이런 걸로 그 롤스로이스가 원하는 비행 물체를 날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인용은 사실 좀 어렵고요. 1인용은? 예.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회사인데, 그 12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체, 그 비행기 그 동체가 크니까. 저기 배터리를 많이 수용할 예. 수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된다. 그거는 한 30분 정도 날았어요. 한 지금 6개월 전인가. 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NCA, NCM이 아무리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 흑연 쪽, 그러니까 음극재 쪽에서 확연하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 계속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전고체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비행물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행기에 연료 전지를 쓴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운 얘기가 어렵죠. 되겠네요. 예. 어려운데 아마 조금 이제 진보된 뭐 실리콘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해서 네. 그 일부 이제 조금 만들 수는 있죠. 샘플로. 그러니까 그 수명은 보장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네. 거리는 한 번씩 예를 네. 들어서 100만 킬로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한 몇천 킬로 가는 거 한 번은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한번 날려서 길게 갈 수는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엔지니어 TV의 양 대표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시면 또 모실 건데 여러분들 꼭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뭐 댓글 안 달아도 돼요. 댓글 다는 건 제가 알아서 읽어보긴 할 텐데 댓글 안 다셔도 되고 엔지니어 TV 유튜브에서 엔지니어 TV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 꼭 10만 구독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참고로 저는 좋아요 구독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엔지니어 TV는 10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각도기 TV 나가는 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꼭 구독 저는 안 눌러주세요. 진짜 이쪽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10만 꼭 지금 한 8만 2천쯤 되셨죠? 네. 네네. 방송 나갈 때쯤은 조금 더 늘어나긴 할 텐데, 꼭 10만 채워주셔서, 그래야 제가 이제 전화하면, 이번은 굉장히 삼고초려로 모셨어요. 힘들게 모셨는데, 다음번엔 좀 흔쾌하게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9월 달에 들어와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나, 지금의 2차 전지 시장을 잊게 만들어준 테슬라가 신규 자동차를 발표한 게 아니고 이름을 배터리 데이라고 명명하면서 자기네가 어떤 배터리 그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건데 이 얘기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네. 가장 그 주목되는 부분이 뭔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맥스웰의 건식 방식이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의문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왜 배터리 데이냐? 배터리 데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테슬라 데이라고 하지. 그렇지. 저도 이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원래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1.8촌가 만에 제로 100 가고 그런 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 거기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이 두 가지인데 원가하고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키워드가 핵심이고 이것을 푸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배터리 데이가 그동안에 얘네가 해왔던 것을 일부 발표하는 자리라는 거죠.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런 행위를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명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결국 보니까 배터리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배터리 데이라고 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게 배터리를 하는 건지 전기차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건 배터리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배터리 데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인데. 괜찮아요.
그 왜냐하면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말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거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테슬라가 원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원가 절감이다. 원가 전가. 싸게 만들어야 된다. 싸게. 네, 걔네 주요 모토. 네. 그쵸. 싸게. 그게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싸게 코스트 절감하고 주행 거리를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CATL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쭉쭉쭉 가면 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근데 주행 거리는 로보택시. 네. 그죠? 로보택시를 한 이유는 그것도 보면 이제 CATL이 처음에 이제 100만 마일 배터리를 만들었다. 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위터에. 예. 그거 하고 나서 CATL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로보택시, 그러니까 로드러너 프로젝트 자체에서 주행거리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왜 하느냐?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 왜요? 로보택시를 해야지 이런 거죠. 개념이 차량 공유를 하고 결론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차를 공유를 하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뭐 30만 킬로, 50만 킬로라는 해서는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배터리 수명만 견뎌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버 트럭도 보면 컨셉이 이렇게 강한 차를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체도 이제 강하게 하고, 안에 이제 내부도 보면 이제 뭐 엔진이나 그 각종 이제 기존 이제 내연차에 있던 그 부품들의 수명보다 훨씬 길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배터리만 가지면 네. 싸게 차를 만들어서 계속 돌릴 수가 있죠. 로봇 택시는 수명이 중요하니까, 예. 수명이 비용이니까, 배터리 수명이 느려지면 로봇 택시의 그 장거리 주행, 뭐 100만 킬로든 200만 킬로든 해주면 실제로 초기 매입 자금이 비싸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일당 그 비용은 싸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결국 보면 이제 차는 테슬라가 만들고 일반 쓰는 사람들은 차를 살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구독 경제 비슷하게. 그거에 이제 하고 구독 경제에 맞습니다. 네,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로보택시, 로드러너가 로보택시까지 가고 그 로보택시를 가기 위해서는 마일리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배터리 데이로 바뀐 것은 마일리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는 로보택시인 거고. 그렇죠. 로보택시가 최종이 로보택시죠. 로보택시, 최종의 로보택시인 거지. 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나왔어요, 지금. 네. 한 달, 두 달 사이에? 예. 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거 처음에 협의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어제 또 보니까 원형 배터리를 하는 게 아니고 파우치 배터리를 하겠다. 이게 나왔어요? 파우치 배터리?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예. 그 주위에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빠들이 뭐 지금 엄청 많겠죠. 실제 배터리 개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제프단 교수가 어쨌든 이제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는 분인데, 네, 그 테슬라 진영에서 배터리 기술을 주도하시는 분이 제프단 교수죠. 예. 네. 그게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2022년까지인가 하여튼. 네. 그분의 논문들을 사람들이 다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단결정 NCA. 단결정 NCA. 요거는 네. 그 일론 머스크하고 협의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나온 내용인데, 그 다음 나온 것이,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에노드 프리. 그러니까 에노드면 이제 배터리로 보면 음극이 없는 것.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음극 부분 보면 동박이 들어가잖아요. 음극 사이에. 네. 예.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에노드 프리라고 하고, 네.
흑연 동박이에요. 그렇죠. 흑연 동박을 붙이는 거죠. 예, 흑연 동박이 리튬 메탈로 바뀌는 거. 리튬 메탈. 그거 아직 멀었잖아요. 그건. 멀었죠. 네. 근데 이제 제프단 교수가 쓴 논문들 다 읽어보는 거예요. 교수의 글을 읽어서 미래에 있는 기술을 땡겨와서 이것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네. 잠깐 여기서 아시는 분은 지금 얘기가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초보자들은 지금 다 채널 끄게 생겨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배터리의 덴서티, 밀도, 그러니까 용량, 이게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 LFP, 인산철 개념을 과거에 많이 쓰다가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 폭발력이 강한 니켈을 쓰게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다시 배터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양극재와 음극재와 그 사이를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고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전해액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돌돌 마르면 원통형이 되고 파우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스택이죠. 그건 잘라서 거죠. 이렇게 잘라서 스택으로 쌓는 것을 파우치형이나 각형 뭐 이런 맞죠? 각형도 이렇게 큰 거를 돌리는 거, 와인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느냐, 음극재에 뭐가 들어가냐는 건데, 이쪽 사이즈가 볼륨이 맞아야 그게 총량이 에너지의 밀도, 에너지의 양인데, 지금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음극재는 주로 흑연을 썼습니다. 그동안에는. 흑연을 썼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이 흑연 쓴 만큼 양극재가 용량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일 큰 과제는 양극재를 올리는 거였고, 최근에 양극재 사이즈가 커지자 이제 흑연도 사이즈를 키워야 되니까 흑연 여기에 뭘 넣냐고 한다면 실리콘을 넣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양을. 지금 그 단계에 막 접어드는 거입니다. 근데 양극재를 뭐를 써서 이렇게 늘어났냐면 니켈 함유량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양이 늘어났고요. 니켈이 근데 폭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코발트였어요. 근데 문제는 코발트는 너무 비싸서 코발트를 자꾸 적게 쓰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하나가 쓴 게 알루미늄이냐 망간, 맞죠? NCM, N이 니켈, 코발트, 망간 하면 M, A면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니켈이 이제는 9까지도 들어가고요. 0.5, 0.5까지. 옛날에는 뭐 6, 둘 들었어요. 60%, 20%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니켈의 양이 많아져서 양극재 용량이 늘어났고, 양극재 용량이 늘어나니 음극재 흑연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우리 엔지니어 TV 우리 양 대표님한테 이런 거 설명하라 그런 건 너무 기초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거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워낙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서 이해되시죠? 네, 그 기반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너무 앞부분으로 왔는데, 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좀 가면, 원래 이제 원가 절감 부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산철, 네, 그리고 이제 인산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CATL의 이제 팩 기술, 네, 그게 이제 CTP, 네. 셀 투 팩. 셀 투 팩. 네, 요거는 뭐 그냥, 원래 이제 배터리들은 대부분 모듈화를 해서 팩화를 하는데, 네, 그 셀을 16개나 12개 정도를 이렇게 그 48V로 만들어서 모듈화해서 팩에 이렇게 보통 넣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셀은 뭐냐면 배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막 원형이에요. 껍데기 쌓기 전에. 그거 원통이면 돌돌 말리는 거고요. 그게 셀이고, 그거를 이제 박스 안에 넣는 거를 팩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CATL은 각형입니다. 각형이에요? 예, 원형 배터리가 아니고.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 네. LFP 배터리는 원형, 중국에서도 저도 찾아봤는데 원형 배터리는 없더라고요. 네. 네. 대부분 각형이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이 네. 외관이. 별로 안 터지니까. 네. 예, 터질 염려가 없으니까. 네. 그 CATL이 LFP를 사용해서 모듈을 없애버리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냥 내부 구조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배터리를, 셀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큰 통에다가 예. 안 터지니까. 안 터진다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NCM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하고 좀 관계 있지 않겠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이렇게 폭스바겐, BMW 이런 회사들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왜 하느냐? LFP 배터리니까 안전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중국적인 이제 원가 절감. 그럼 어차피 중국에서만 팔 거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거를 다른 나라에 못 팔고 중국에만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BYD도 이 같은 컨셉의 배터리를 먼저 출시를 했어요. 네. 이 BYD는 C2P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듈을 조금 길게 만든 배터리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네. 브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셀이 이만해요. 두께가 음. 이만하고 예. 그거를 이렇게 쫙 쌌는데요. 한 이만해요. 팩이 그냥 셀만 꼭 뽑혀져 있는 겁니다. 예. 모듈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게- 모듈화는 그냥 작은 포장 단위를 모듈화라고 하는 건가요? 어, 여기서 모듈화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을 12개를 넣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그쵸. 그게 모듈이죠. 그게 모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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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여기에서 한 가지 뭐 기술적으로는 설명드리면 파우치는 원래 그 약간 이제 하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드한 모듈을 씁니다. 껍데기를. 예, 네, 네. 이게 단단해요. 음. 근데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셀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으로도 만듭니다. 네, 네. 뭐 그런 차이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안전적인 부분하고 그 전압 관리, 네. 그러니까 회로를 만드는 구성하고 관계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CATL에 CTP가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모델이 완성이 돼 있고 출시가 돼 있고 인도가 지금 임박해 있어요. 그 테슬라에. 예, 중국에 지금 인도 한 달,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인도는 안 돼 있고,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테슬라에. 네. 그리고 다음 달이나 이번 달 말 정도에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도면만 나와 있는데, 예. 너무 간단해가지고, 어허. 조금 이해가, 하여튼 CTP 기술이라는 거는 네. 안에 이제 배터리 팩 안이 엄청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면. 그렇죠. 심지어 킬로와트 아워당 80달러 설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확인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NCM,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급하는 거는 킬로와트 아워당 지금 120달러 내외. 그렇죠? 근데 그죠. 10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인산철은 근데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 팩 단위로 봤을 때 팩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정확한데 네. 그 보통 보면 셀하고 팩하고 헷갈려 가지고 네. 그 킬로그램당 한 20달러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킬로와트 아워당. 네, 네. 그래서 팩으로 했을 경우 LFP가 100달러에 거의 맞췄다. 네. 그래서 차량당 한 3,000에서 4,000불 정도, 4,000달러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한 20% 싸게 하는 건데, 지금 저도 들은 바로는 CATL은 지금 80달러에 납품하겠다는 설이 있긴 있어요. 이게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해기도 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차량당 조립 마진이 35%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네.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 하면. 네, 네. 엄청나네. 그렇죠. 10% 넘은 걸 가지고 기적적이라고 하고 그때 그러면서 현대차가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35%? 네, 엄청나네요. 자동차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원가 절감의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고, 네, 그 다음 이제 이 LFP에 싸게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은 NCM인데 왜 LFP로 가냐. 네, 당연히 이거는 안 좋은 기술이다. 네. 중국 사람도 알 겁니다, 아마. 음. 중국 기사에도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델 3를 살 거냐. 롱 레인지를 살 거냐? 예. 스탠다드를 살 거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예. LG화학이 더 좋다라고 중국 사람도 안다는 거죠. 그러겠지. 자, 그러면 그 LFP를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그 더 개선된 LFP가 들어간 거다, 이것은. 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이 이야기도 그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줬지만 코발트 풀이 일단 코발트 풀이는 네. LFP고 네. 개선된 코발트 풀이라는 것은 LFPM 이제 망간이 들어간 거죠. 네. LFP에 망간을 넣은 거죠. 그죠. 네. 그게 좀 길어져요? 이제 망간의 특성은 원래 이제 망간으로 사용하는 이 양극재가 원래 있습니다. LMO라고 네.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네. 일본에서 보통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음. 그게 이제 전압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MO는 4.1V,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평균 전압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NCM을 3.7V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7, 이렇게 해서 LFP가 3.4, NCM이 3.7, 네. LMO가 4.1 네. 점점 올라가죠. 네. 그 전압이 일단 올라가면 그 차량의 파워가 세지니까 그러니까, 네. 적은 전압에도 가죠 많이.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LNFM? LFPM M만 붙이면 M을 붙이면 더 전압이 높아져가지고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그렇죠. LFP 네. 대비 네. 아, 여러분,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건 참고 넘어가십시오. 네. 볼트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LFP보다 조금 낮고 NCM보다는 떨어지는. 떨어지.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번 배터리 대회에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그 LFPM이라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CATL이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원래 옛날부터 개발하고 있던 컨셉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이번에 앞으로 우린 이거를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무는 뭐 있습니다, 벌써.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저 스탠다드도 막 400km씩 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테슬라 3 스탠다드가 막 400km, 500km 이렇게 해서 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그 LFP, CTP보다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죠. 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당장 적용은 힘들죠. 근데 이제 양극재 개발은 완료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발표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걸로 차량 가격을 20% 정도 더 낮출 수 있다. 뭐 30% 정도 더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대략 30% 가까이 되니까 거기서 한 30%가 빠지면 얼마가 빠지나? 10% 정도 빠지겠네. 자동차 값이 10% 정도 더 뺄 수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겠네요. 근데 거리는 그렇죠. 더 지켜지고 스탠다드 기준으로. 스탠다드 기준으로 그 거리는 지켜지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조금 더 들어갔죠. 네. 원래 배터리가. 그걸 이제 배터리 데이 때 발표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요소 좀 어렵습니까? 네. 네. 지금 배터리 데이 그러면 또 다른, 그럼 이게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게 핵심 내용이었고, 예. 그 다음 이제 단결정 이야기는 이제 저번에도 있었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중국 이야기 외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체 생산 네. 부분 있잖아요. 누구 자체 생산?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 네. 네. 팩토리, 자기네 뭐 테라 팩토리나 이런 데서 직접 만들겠다. 하여튼 이게 너무 복잡해요, 진짜 이거. 네.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체 생산. 그 자체 생산 부분에서 나오는 인물이 제프단 교수와 네네. 맥스웰 건식 방식. 네. 네. 그 다음에 그 프리몬트 공장에 파이로트 라인을 만드는 거. 네, 만들었다. 예.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추가로 가면 베를린 공장에 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캔슬되고 공식적으로 테슬라에서는 말을 안 하고 예. 독일 정부 인사가 음흠. 배터리를 생산하게 할 거고 네. 베를린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은 좀 더 진보된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까지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치고 가면 배터리 헤게모니를 잃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청업체 비슷하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얘네라는 건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그거죠. 애들을 하청업체처럼 만들어서 단가를 후려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획득하고 차량가격을 더 낮춰서 전기차를 훨씬 더 대중화시키고 또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밑에 깔려진 의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원하는 방식대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걔네들의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을 할 수 있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